그거예요. 자소서 받는 이유, 서류 받는 이유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저는 대졸 출신이긴 한데 네가 그래서 초대졸을 네가 얼마나 아느냐? 라고 물어보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대1 컨설팅에서 꽤나 많은 수의 초대졸 신입 경력 고객님들을 만나 뵀고요. 주로 기술직이나 생산직이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기술직 분들을 만나 뵀어요. 지금 이제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 관련된 전문가 분도 계셨고 군 나오셔서 이제 경비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꽤 있으셨고 공장 생산직 하셨던 분들도 꽤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손재주나 부지런한 발을 이용하는 직무이다 보니까 항상 서류 전형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서류 전형, 우리는 손재주와 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서류 전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그 회사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 당연히 지원을 했을 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생산직은 비어온 자를 가져가는데 이렇게 매일 단순 노동을 하는 공장이 실제로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기계를 조작하거나 수리하거나 때로는 계산을 빡세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보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 배관공이 거의 고등수학의 천재던데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지는 배관이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데 그냥 툭툭툭 하면은 여기 그 길이랑 여기 길이가 바로바로 나오고요. 여기를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계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감탄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 진짜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생산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F-22 전투기를 조립을 하는 이제 노동자들인데 로키드 마틴일 것 같은데 이분들도 특별한 재능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죠. 손재주가 엄청 좋다든지 당연히 이런 것들 우리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관공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예를 들면 여기 F-22에 여기 손으로 하고 발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서류 여기 서류 작업이 어딨냐 도면 딱 보고 그거 해가지고 정확하게 끼고 이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귀여운 친구가 이렇게 찍는 그런 단순 작업이든 아니면 F-22 조립하는 것처럼 엄청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생산직이든 서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재주에 자신이 있어서 공고로 빠졌는데 내가 왜 또 서류를 해야 되니? 아니면은 나는 전국 기능대회 3번이나 3등 안에 들었는데 발로 써도 난 데려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봤던 분인데 전국 기능대회에서 진짜 수상을 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감탄을 했는데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잘 못 쓰면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일단 회사 입장에서 제일 치명적인 걸로 설명을 드리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요. 자꾸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 경영 책임자들, 사장, 회장 이런 인간들까지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에서 사고가 났어. 공장에서. 그러면은 끼케아 팀장, 끼케아 임원 여기까지만 가고 차단. 여기가 처벌되고 공장장 감옥 가고 예전에 이제 저도 파트너사 공장장이 감옥 갔다 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땡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게 아니야. 그 위에 있는 오너들까지 싹 다 처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다가 돈을 쓰고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거야. 교육도 계속 시키고. 저는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요 의외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바싹 긴장을 한 거예요. 자기들 깜빵 가긴 싫잖아. 오너가 돈 벌려고 해서 만들었지 깜빵 가려고 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빡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법은요 문제는 말을 믿지 않아요. 푸른 거탑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거 있죠. 나는 말을 믿지 않아. 뭘 믿어요? 문서를 믿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안전진단, 계획서, 안전진단 결과,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등등등등등을 받아서 회사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휴먼 에러다. 작업자의 실수다. 이렇게까지 교육을 했는데 작업자가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해서 사고를 당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게 제대로 안 써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교육 내용을 쓰게 돼 있고 작업 계획 순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사고가 났어.
두 명 이상 동일한 사고가 부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된대. 그러면은 이제 털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룹사다 이러면 그룹 전체 안전관리 담당하는 임원부터 이제 튀어와. 그래갖고 박살을 내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면은 정부가 먼저 때리기 전에 그룹 내부 감사에서 일단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이미 알기 전에. 그래가지고 박살을 내려고 딱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래. 그랬는데 교육 내용에다가 잘 받았음이라고 써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개박살 나는 거야, 개박살. 이거는 야, 너 사장 깜빵 가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작업 계획 순서 뭐 체계적으로 딱 해서 뭐 마무리까지 쫙 깔끔하게 써있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라고 써놨어. 그럼 뭐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끝장이 나냐면 이 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반장님부터 사장까지 다 쭉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건 근데 누구야? 작업자들이 써요. 반장급만 돼도 밑에 작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다 써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야. 보고를 깔끔하게 하고 손재주가 조금 떨어져도 보고를 깔끔하게 하면 자기가 훨씬 더 나은 거야. 그거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현장직도 승진을 하면요 보고서만 허구나 써요. 여기 이제 좀 약간 일반적인, 여기 보시면 생산본부가 있죠. 이 밑에 뭐 설계팀 같은 경우에는 대졸일 수 있는데 뭐 품질관리팀이랑 제작팀이 뭐 초대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20명, 30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20, 30명이 뭔가 막 가서 막 여기서 작업을 하고 오고 공정 라인을 관리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가가지고 예를 들면 팀장한테 오늘 잘했어요 라고 얘기했다 쳐요. 그러면은 그 팀장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에다가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팀장 입장에서도 글을 잘 쓰고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공정 이슈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여기 지금 안전보건관리 조직 기구표도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올라가서 진짜 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서 CEO까지 쭉 올라가요. 근데 현장에 없었던 이 팀장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팀원들이 깔끔하게 글을 잘 써주면 제일 좋은 거야. 딱 그거예요. 자소서 받는 이유, 서류 받는 이유가 깔끔하게 글 잘 쓰고 보고서를 잘 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는 내가 이 자리에 딱 맞는 인재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글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계속 다듬어 보고 글을 잘 쓰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런 노력이 생산직하고 기술직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승진을 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게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손재주 조금 딸려도 관리직으로 올라갈 때는 보고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취업이랑 이직에도 그리고 승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